다음에 아주 중요한 보상관리. 보상관리는 나머지는 뭐 어쨌든 우리 시험이 잘 외우고 이해를 하면 되지만 보상관리는 어려워요. 설계를 해야 되고 금액 계산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보상관리 측면에서 어떤 기법들이 많이 나와요. 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총액 인건비를 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보통 말하는 인건비 지급 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를 정하는데 이 총액 인건비가 정할 때 다른 회사의 수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를 정하고 그걸 사람 머릿수로 나누면 뭐죠? 평균 인건비가 나오죠. 평균 인건비는 그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급여 경쟁력이에요. 그 평균 인건비가 다른 회사보다 낮으면 우리 회사에는 우수한 인재가 안 오죠. 평균 인건비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평균 인건비를 대외에 있는 우리 경쟁사들만큼 맞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액을 올리든지 더 회사가 커져야 되죠. 커지지 않으면 매출액은 동일한데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면 회사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은 하락되죠. 맞죠?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총액 인건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뭐다? 대외 경쟁력이에요. 대외 경쟁력 아니면 외부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인 거고 두 번째는 총액 인건비가 나오면 이 인건비를 개인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기준은 연공 기준이에요. 직급이 높거나 근속이 높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 아까 말했던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는 연공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그걸 반영한 게 연공급이에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가 정해지고 개인한테 나누어지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 연공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직무 기준. 직무가 가치가 이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한테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직무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능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느냐, 탁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는 기준. 그걸 직능급. 마지막 기준은 성과. MBO나 이런 거 했을 때 평가 결과에 따라서 높은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성과급.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걸 뭐냐니까 이것을 임금의 대내 공정성이라고 해요. 내부 공정성. 개인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가 공정성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상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보상 관리는 결국은 뭐냐니까 공정성 관리. 그래서 첫 번째 인건비 총액을 정할 때는 외부 공정성을 봐야 되고 개인들한테 줄 때는 내부 공정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한테 주는 기준을 정했죠. 주는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형태가 있어요. 지급하는 형태가 시간 기준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일을 한 양의 기준으로 줄 것이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달라져요. 그런 걸 보고 가지고 이제 개인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 공정성에는 인센티브도 다뤄지고 있고 조직 인센티브도 다뤄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보상 관리의 가장 큰 기준이죠. 이해하셨죠? 가장 크게는 총액 인건비를 정하고 총액 인건비를 개인들한테 나누어지는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개인들한테 나눠줄 때 어떤 형태로 나눠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보상관리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상관리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임금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 이게 이제 개인한테도 왜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왜 중요한지. 왜냐니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어디다? 보상관리예요. 인사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장벽 요인으로 있는 게 보상관리이기 때문에 이 보상관리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도 제일 힘들고 시험 문제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사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고 싶죠. 그게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적게 줘서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고 싶어 하겠죠. 이게 가장 첨예한 거죠.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돈이 걸린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보상관리는 돈이 걸린 문제고, 돈이 걸렸다는 건 뭐냐니까 이익에, 회사 이익에 아니면 나의 사회적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관리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임금관리의 중요성과 목적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임금관리, 관리라고 쓸게요. 관리, 임금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의 수준관리. 이게 결국은 총액인건비 또는 외부 공정성. 자, 두 번째, 세 번째, 임금의 체계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배분기준. 그는 배분기준. 배분기준이고, 배분기준이 뭐가 있냐? 연공기준이 있고, 연공, 그 다음에 직무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기준이 있고, 역량이나 뭐 직능 다 됩니다. 직능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기준이 있다. 임금체계. 임금체계는 4개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금의 형태 관리. 여기는 뭐 시간이냐, 아니면은 뭐 성과냐. 이렇게 따라 달라지는 거. 그래서 임금의 형태 관리.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 작년에 아까 우리가 이직을 관리할 때 인사관리론에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을 관리하죠. 그 복리후생도 동일해요. 복리후생도 기업에서 중요한 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리후생이 중요한 거예요. 법정 복리후생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법정 복리후생 뭐가 있어요? 4대 보험이잖아요. 국민연금은 50대 50인 거고 급여에 몇 프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맨 50대 50이고 상한 정해져 있고,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은 개인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업장 관리 기준이니까 뭐 쓸 필요 없고, 고용보험 뭐 개인이 1.5% 내고 뭐 얼마 내고 그게 다인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주는 건데 그게 뭐 그 시험 문제 낼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계속 기분 나빠. 원래 하는데 동안 제가 왜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되게 미안하죠. 그래서 원래는 안 나온다는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기업 복리후생도 동일해요. 중요한 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리후생이에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리후생이 결국은 뭘 이해하냐니까 그게 기업의 경쟁력인 거고, 그게 좋으면 우수 인재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복리후생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조금 낮추더라도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수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안 내고 법정 복리후생을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 시험 문제 낸 사람 또라이지 그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을 한 번도 안 해본 교수가 낸 것 같아요. 기업에서 있잖아요. 4대 보험을 컨설팅을 왜 합니까? 세무기장에서 대리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답답해. 그런 거 시험 문제 내고 있으니까 이게 그 왜 이렇게 화가 나냐니까 경영 지도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인사관리로는 노무사보다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근데 그따위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정말 만약에 좀 그런 교수님은 시험 문제 안 들어왔으면 실지죠. 그리고 원래는 진짜 법정 복리후생 나올 겁니다. 기업 복리후생 나올 겁니다.